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럭셔리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오전 8시 정각,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프리미엄 호텔 더 그랜드의 로비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섭니다. 정유진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로비 데스크 앞에서 미소를 띠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29살의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더 그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3년 전 이 호텔에 입사한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불친절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신기해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진심 어린 미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손님의 여행 가방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중년 남성 손님이 피곤한 표정으로 여권을 내밀었어요.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잤나 보네요. 객실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사람들의 여행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는데 자신이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오전 10시가 되자 로비는 체크아웃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각 손님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에게는 근처 놀이공원 정보를 알려주고 비즈니스 출장객에게는 교통편 안내를 세심하게 해드렸어요. 정유진 씨, 오늘도 손님들이 당신만 찾네요. 옆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냥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유진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단순한 철학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유진은 잠시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입구 모퉁이에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남성이 낡은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며칠 전부터 그분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민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니 상황이 다른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깔끔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딘가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분이 혹시... 유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생겼어요. 그분의 모습에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호텔 규정을 생각하면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더 그랜드는 고급 호텔의 이미지를 중시했고 직원들이 외부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배인인 박 과장은 그런 부분에서 엄격했죠. 유진 씨, 점심 먹으러 가요? 동료 직원이 부르는 소리에 유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그분을 바라본 후 호텔로 들어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유진의 마음은 계속 그분에게 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가족은 있는 걸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함께 점심을 먹던 후배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유진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말했다가 괜한 소동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유진은 다시 바쁜 일상에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로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때로는 혼잣말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저녁 6시 유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퇴근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어딘가 혼란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며칠째 여기 계시는 것 같아서. 유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고 싸온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성이 두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규정이 뭐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분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혹시 밤새 추위에 떨지는 않았을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호텔 앞을 지나며 슬쩍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제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조금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니까요. 유진 씨,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걱정되어서였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로비에서 오전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유진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유진 씨, 집중 좀 하세요. 지배인인 박 과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 과장은 호텔 운영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다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그분이 계셨던 벤치 쪽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어제보다 더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분이시죠? 유진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유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제 샌드위치 드렸던 사람이에요. 유진이 좀 더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샌드위치.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맛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남성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이 점심인가요? 그 순간 유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 보였고, 때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남성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유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이분은 길을 잃으신 것 같았고 혹시 치매나 다른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 남성이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따뜻한 곳에서 밥부터 드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처 분식점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따뜻한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남성은 정말 배가 고팠던 것 같았어요. 우동을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 호텔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계실 수 있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내내 유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분 생각이 났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호텔 규정상 외부 일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람으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왜 이렇게 산만해요? 동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유진이 답했습니다. 저녁 근무가 끝나자 유진은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벤치에 계실까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그분은 아직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 왔어요. 유진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 친절한 분이시군요.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진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특히 쌀쌀했습니다. 유진은 그분이 밤새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면서 밤하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 상태로 밤을 보내시면 감기라도 걸리실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가 오네요. 유진이 그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비를 피하세요? 남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 집에 가야 하는데. 그리고는 다시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호텔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누군가가 고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유진이 말하고는 호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다행히 박 과장은 퇴근하고 없었고 야간 근무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키카드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객실을 확인했습니다. 3층에 스탠다드룸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내일 체크인 예정인 손님은 오후에 도착하니까 오늘 밤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밤만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요?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샤워하시고 푹 쉬세요. 유진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서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객실 문을 열고 그분을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남성이 깔끔한 객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은 옷장에서 호텔 가운과 슬리퍼를 꺼내드렸습니다. 샤워 용품도 욕실에 다 있어요. 푹 쉬시고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성이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객실을 나서면서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을 어긴 일이었지만 양심적으로는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도 됐지만 그분이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유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호텔로 향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이 아직 있는 시간이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객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유진이에요. 아, 잠깐만요.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샤워를 하고 호텔 가운을 입으신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침대가 너무 편해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해요.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오거든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나가요.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박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씨? 박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객실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박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유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당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즉시 호텔에서 나가십시오. 남성은 상황을 파악했는지 유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상황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박 과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유진은 그분께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박 과장을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분이 하룻밤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과장의 사무실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유진 씨. 박 과장이 책상 뒤에서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과장님, 사정을 설명드릴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이요? 박 과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무단으로 호텔 객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슨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호텔 재산에 대한 무단 사용입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분은 길을 잃으신 어르신이었어요. 며칠째 호텔 앞에서 계셨는데 기억도 잘 안 나시고 갈 곳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이 호텔 규정을 어겨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어젯밤 비가 와서 유진이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박 과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개인적인 동정심 때문에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더 그랜드는 고급 호텔입니다. 우리의 평판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유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속상했어요.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서요? 박 과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호텔리어입니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직업인이라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과장이 답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유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유진 씨가 무단으로 호텔 객실을 외부인에게 제공했습니다. 박 과장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그럴 리가.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야 어떻든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진은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선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편히 쉬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연히 당신 혼자 책임져야죠. 박 과장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오후에 임원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업무는 정지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정성껏 쌓아온 신뢰와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유진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길도 잃으시고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민수가 안타까워했어요. 유진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당장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유진은 식욕이 없었어요. 로비에 있을 수도 없어서 직원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유진 언니, 정말 안타까워요. 후배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괜찮아, 지영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유진이 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3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 첫 번째 칭찬을 받았을 때의 기쁨,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회의실 안에는 박 과장과 함께 호텔 운영부장,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정유진 씨, 앉으세요. 운영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들을 마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긴장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유진 씨, 운영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호텔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무단으로 호텔 시설을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무허가로 출입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구나 고객의 안전과 호텔의 보안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외부인을 객실에 머물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호텔의 평판은 물론이고 다른 투숙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일이에요.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위험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갈 곳이 없는 할아버지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운영부장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나요? 가족은 있는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아봤습니까?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고,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변이 없네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판단으로 행동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진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박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정유진 씨, 당신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인이에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회사의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유진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만약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정유진 씨는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해고라는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곳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이야. 해고 사유는 호텔 규정 위반 및 무단 시설 사용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오늘 즉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유진 씨는 좋은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일하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어요. 아직 동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 락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모두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유진아, 정말 말도 안 돼.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언니, 다른 호텔에서 일하시면 추천서라도 써드릴게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영아. 다들 고마워. 유진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 정말 자신이 틀렸던 걸까요? 오후 5시 유진은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던 이곳과 이제 작별해야 했어요.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배웅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유진 씨, 경비원 김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신만큼 친절한 직원은 처음 봤는데.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세요. 유진이 인사했어요. 호텔 밖으로 나서면서 유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그때 호텔 앞 벤치를 보니 그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적어도 하룻밤은 따뜻하게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삼았어요. 유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유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호텔로 향했던 일상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유진아, 오늘 정말 충격이었어. 내일 점심 같이 먹자. 기운 내야 해.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했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그 할아버지를 도운 것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새로운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그랜드에서의 해고 기록이 있으면 다른 호텔에 취직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을 시간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에 민수와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를 만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호텔 분위기는 어때? 유진이 물었습니다. 다들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있어. 민수가 답했어요. 박 과장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갑자기 기억난 듯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말인데 오늘 아침에 다시 호텔 앞에 계시더라. 유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상태셨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셨어. 혼잣말도 더 많이 하시고.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은 당장 그분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호텔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오히려 그분에게 피해만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서 구인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그 할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비라도 오면 어디서 밤을 보내실까 걱정이 됐어요. 이틀이 지난 오후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더 그랜드 호텔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유진 씨, 저는 더 그랜드의 김 비서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호텔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요? 유진은 놀랐어요. 3년 동안 일했지만 사장을 직접 만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꼭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혼란스러웠어요. 사장이 자신을 왜 부르는 걸까요? 혹시 해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오후 4시 유진은 오랜만에 더 그랜드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동료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모두들 유진을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실 앞에서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유진 씨 맞죠?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자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이민아 사장은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어요. 유진은 긴장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유진입니다. 앉으세요. 이민아 사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서 더욱 긴장됐어요. 정유진 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민아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사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민아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이 도와주신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세요. 이틀 전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을 나가셨거든요. 저희가 며칠째 찾고 있었는데 이민아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호텔 사장의 아버지라니.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민아 사장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아 사장의 말에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할아버지가 호텔 사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그럼 그분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 맞습니다. 이민아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계시는데 그날 간병인이 잠시 약국에 다녀오는 사이에 나가셨던 거죠. 유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운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틀 동안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이민아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 과장에게서 연락이 와서 상황을 알게 됐죠.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이민아 사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절한 아가씨라고 하시면서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유진 씨. 이민아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아찔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진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민아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사장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민아 사장이 답했어요.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정유진 씨가 왜 여기에? 박 과장님 앉으세요. 이민아 사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유진 씨 징계건에 대해 얘기해야겠어요. 박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정유진 씨가 도와드린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민아 사장이 물었어요. 외부인이라고 들었는데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이민아 사장의 말에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장님의 아버님이요? 박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치매를 앓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거였어요. 정유진 씨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아 사장이 설명했어요. 박 과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이민아 사장이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해고된 직원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유진 씨. 이민아 사장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해고 처분을 즉시 취소합니다. 그리고 복직과 함께 승진을 제안하고 싶어요. 승진이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고객 서비스팀 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이민아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호텔에 필요해요. 박 과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사장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유진 씨,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규정을 지키시는 게 맞는 일이에요. 유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민아 사장이 박 과장에게 말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유진 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이민아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마음가짐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주면 좋겠어요. 유진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유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시간 되실 때 아버지께 인사 와주세요.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유진은 더 그랜드 호텔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 팀장으로 승진한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유진 팀장님, 오늘 교육 준비는 다 되셨나요? 후배 지영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할 거예요. 오후 2시 호텔 교육실에 전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유진은 앞에 서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위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교육을 받게 됐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팀장님, 실제 경험담도 들려주실 거죠?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유진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마음, 규정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동했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규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평소 알고 있던 유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는데 규정상 안내만 해드려야 했지만 직접 모셔다 드렸어요. 좋은 판단이었어요. 유진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육이 끝난 후 유진은 이미나 사장실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교육은 어땠어요? 이미나 사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유진이 밝게 답했어요. 다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미나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유진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오후 5시경 로비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미나 사장과 함께 들어오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셔서 완전히 다른 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갔어요. 아, 그 친절한 아가씨.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유진을 알아보셨습니다. 덕분에 집에 잘 돌아갔어요. 건강하게 지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 아가씨가 나를 도와준 분이구나. 할아버지가 딸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이미나 사장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할아버지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저녁 유진은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예전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벤치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나 사장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작은 쉼터였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수가 퇴근 인사를 하며 지나갔어요. 민수 씨도 수고하셨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해고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더 그랜드 호텔은 이제 단순히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퇴근길에 유진은 호텔 앞을 지나며 다시 한번 그 벤치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진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때로는 원칙과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유진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